네, 그 중국어 번역사 기출문제. 음, 어, 됐다. 첫 번째 2018년의 문학 문제로 제가 기출했던 건데요. 5급 빙고这层 地球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이 작품 아는 분 계세요? 이 작품은 외계인이 지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과수원에다가 소변을 보고 가요. 소변을 보고 가는데 그 외계인의 소변을 마신 그 나무에서 난 5개 이제 그 사과를 먹으면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지구인이. 그래갖고 사람들의 탐욕이 그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그 사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막 해서 지구가 망가지는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아동 동화인데 이 동화가 출시된 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고요. 동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소설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들 보는 소설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준의 소설책, 동화책, 소설책인데 이 정도를 읽으시면 되게 중국어를 잘하는 중문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중국에서 이런 책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보는 동화책 그런 걸 사서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실 때 어려운 서적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데, 어,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서 수준이 있는 책을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막 사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휘 중에 양호라는 어휘 제가 미리 드렸고요. 몰래 보호하다. 페이디의 비행 접시라는 어휘도 미리 드렸고, 찐고 하면 찐 하면 요게 근육이잖아요. 찐 하면 근육이고 구 하면은 뼈잖아요. 그래서 근육과 뼈라고 하고 은유로서 신체, 체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안 넘어가지 왜? 어, 어, 됐다. 네, 포어하면은 물을 뿌리다라는 뜻이고요. 포어하면 물을 뿌리다. 시순한 빨아먹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장 한번 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내가 몇 분 만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순까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1분을 드릴게요. 1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을 수는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 읽으셨어요? 差不多，差不多了。 하고 또 하라. 다행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문제를 푸는데 25분이 걸리잖아요. 25분을 드리거든요. 50분에 두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2분 동안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부터 시분까지 2분 안에 한 번 쫙 볼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만 봤는데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하나만 해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략 그냥 무슨 대략 내용인지.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제일 좋은 방식이 처음 글자부터 바로 막 번역하기 시작하면 망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쩌부터 시run까지 한번 쭉 보고 대략 무슨 내용이겠다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분 동안 번역을 하시고요. 남은 3분 동안 쭉 보면서 한국어 이상한 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분이 딱 정확하게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급해서 막 번역하시지 마시고 쩌부터 시run까지 한번 쭉 읽고 무슨 내용이겠다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속도가 맞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보실게요, 하나씩. 네, 这是一棵普通的苹果树. 네, 보통의 일반적인 그냥 사과나무입니다. 狗年的一天. 狗年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 이게 태어난 그죠? 예, 맞아요. 김경수 씨. 개띠해, 맞아요. 개띠해. 이게 특별히 딱 정해진 말이 없으면 개띠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방금 떠올렸던 그 단어를 쓰신 분이 되게 많아요. 정말. 거기서 감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마무리가 돼버리면 안 되고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단어가 이상하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고치실 테니까요.
그걸 고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 보통的 苹果树 그 일반적인 사과나무였어요. 개띠해의 어느 날에 使它的命运发生了变化. 그 나무의 그 운명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它不再是一棵普通的 苹果树.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사과나무가 될 수 없었죠. 라고 한 다음에 쭉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대요.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它的果实把地球折腾的，是短不过气来。那现在是去年的5月，一个飞碟在夜色的掩护下接近地球。飞碟上的外星人是路过地球，想休息一会儿。现在是지금은 봄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우주선이 그 밤 색깔의 보호색을 입고 지구로 근접해 왔는데 그 UFO 안에 외계인이 외계인이 지구를 지날 때쯤에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면 타도果实 把 地球 折腾하면 뭔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뭔가 굉장히 괴롭게 했대요. 뭐를 喘不过气来 하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롭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예,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롭게 했다. 여기 喘不过气来 하면 이제 얘 때문에 이제 지구가 정신 없어진다라는 뜻이고요. 春天的午夜 그 어느 봄의 오후에 자정에 페이디에 그 비행 접시 하나가夜色的 掩护下 어둠 속에 이렇게 가리워져서 지구로 다가왔다. 飞碟上的 外星人是路过地球 그 지구를 지나던 과정에서 想休息一会儿 잠깐 쉬고 싶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이제 보시면 예.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그 下边是一个苹果园，着陆比较合适。担任观察的渔州人对机长说， 아래는 사과나무 같이 사과 과수원이야. 착륙하기가 비교적 좋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보조인이 그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동의자의 빙고園 러로 빙고園의 그 사과나무 가수원에 착륙하기로 동의한다. 기장이 명령했습니다. 飞碟慢慢地在那棵树旁着陆. 비행 접시는 천천히 그 나무 옆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네, 잘하셨고요. 그 빙고유엔 하면은 사과나무 밭, 사과 과수원이죠. 예, 우리가 그냥 편안히 하면 나올 텐데 이게 시험이면 또 막 정말 그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면 진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아래는 사과 과수원이어서 착륙하기 비교적 좋습니다. 예, 적합합니다. 쓰셔도 되죠.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어체니까 말로 편안하게 하세요. 관찰을 맡은 우주인이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죠.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역이니까 순서대로 하신 건 잘했고요. 예. 기장은 아래에 착륙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오타라고 말씀드렸고요. 비행 접시가 缓慢的 천천히 那棵果树旁着路 그 과일 나무 옆에
착륙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고요. 飞碟窗门打开了. 그 비행 접시 문이 열려서부터 시순까지 飞碟舱门打开了，几个贵州人走出飞碟，在果园里活动筋骨，呼吸空气。一个人从飞碟里端出一盆破水，泼在那棵果树的树根部。水，이거 뭐죠? 深 네? 水深渗透的深水深进泥土里，被树根吸吮。 네. 비행 접시 문이 열렸다. 몇 명의 우주인이 비행 접시에서 내려서 과수원 안에서 그 신체를 보통으로 움직였고 공기를 마셨다. 그 한 사람이 그 비행 접시에서 물 한 동이를 뿌렸고 폐수에 폐수. 예. 폐수를端出하는 게 뭐죠? 端出 이렇게 네. 오감 같은 거 비우는 거. 네, 이렇게 폐수를 이렇게 네, 비웠고요. 폐수를 예. 포자는 그 나무 뿌리에 뿌렸다. 네. 그 물이 이제 땅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그 뿌리가 이렇게 빨아먹었다. 네, 뿌리가 빨아먹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전반부의 얘기고요. 이제 뒤에 재밌는 얘기가 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해석을 지금 편안하게 잘 하셨는데 그 해에는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문제를 못 푸셨어요. 이 문제를 해석하냐고. 그래갖고 뒷문제를 번역을 못 하셔서 탈락이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이거를 해석하느냐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다 하실 수는 있는 내용인데 안 하다 보면 쉽게 이렇게 되진 않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그냥 같이 한번 다시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这是一棵普通的 다 같이 읽어요. 苹果树这是一树普通的苹果树，狗年狗的一年的一天，天使它的命运发生了变化。它不再是一棵普通的苹果树，它的果实把地球折腾得喘不过气来。现在是春天的午夜，一个飞碟在夜色的掩护下接近地球。飞碟上的外星人是路过地球休息一会儿。下边是一个苹果园，着落比较合适。担任观察的宇宙人对机长说：“同意在苹果园着陆。”机长发令，飞碟缓慢地在那棵果树旁着陆。飞碟舱门打开了，几个宇宙人走出飞碟，在果园里活动筋骨，呼吸空气。一个人从飞碟里端出一盆沸水，铺在那盆果树的根部，水渗进泥土里，被树根吸吮。一个人从飞碟里 네, 그 속도로 읽으실 수 있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해석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한국어로 하신 다음에도 나중에 중국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문학 문제 냈던 것 중에 이거는 펑즈카이라는 작가의 얼유이라는 작품을 냈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류라는 이 펑스카이라는 작가는 해방기 시대에 있었던 작가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반식미 상태로 있었고 뭐 만주 괴뢰국 있고 그때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작가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을 해야 되는 그 거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땅덩이가 커서 완전 식민지가 못 됐을 뿐이지 막 서양 열강이랑 일본 제국에다가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나라가 막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식민 상태 된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지식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독립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서정주 같은 시인은 그냥 변절해서 친일파가 돼버리고 막 그런 혼란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글을 이제 쓴 거예요. 뭐 노신도 그랬고 이런 펑스카이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암울한 시기에 얼뉘 자식이라는 작품 그 산문을 써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제가 그 작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작가도 똑같이 얼뉘라는 제목으로 산문을 써요. 이 두 작가가 유명한데 그 작가가 쓴 얼뉘는 굉장히 슬퍼요. 먹고 살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이 암울한 시대에 막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막 그런 내용인데 펑스카이의 얼뉘는 전반에는 조금 그런 우울하고 힘든 마음을 좀 다루고 있지만 뒤에 가서 아들과 딸은 이런 어른들의 깊은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박을 즐겁게 먹고 하하 웃으면서 씨를 뱉고 그런 행복한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 되게 좋은 내용인데 그 뒷부분은 담지를 못했고 이걸 보면서 작가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즐거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암울한 시대를 비극적인 정서로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처럼 중국어, 중어중문 학과를 다니면서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전문을 보시라고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앞에 부분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펑스카이라는 작가의 그 작품이고요. 뒤에 보시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해방기 작품들의 특징이 제가 그 기초회화 2 때도 알려드리고 어학개론 때도 아마 알려드렸을 텐데 그 오사 신문화 운동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사 신문화 운동이 있기 전에는 백화문을 사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글을 쓸 때 문언문 형식으로 고문 형식으로만 글을 써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지금 다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 제문 들은 기억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요새 참 이러면서 막 읽으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게 무슨 뜻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마다 저걸 읽나? 근데 그게 나중에 뜻을 알고 보니까 오늘은 몇 년 며칠인데 지금 자손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 조상님 누구누구는 오셔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요새 참 이러면서 읽으셨었거든. 그런 거예요. 중국의 당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말하고 글로 기록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방식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기록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예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중국 분들 특히 지금 젊은 중국 분들이 그 고문 신문화 운동이 있었던 그 전과 후에 뭐가 달랐는지를 잘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학개론 수업 듣고 저한테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배운 사람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말하는 그대로 기록하면 되지. 그거 왜 기록 못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양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어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이 해방기에 신문화 운동, 백화문 운동 이후에는 일반 글말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구어체로 작품들이 쓰여집니다. 그래도
구어가 아닌 표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문장들을 보시면 왠지 다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번역을 못하겠지 싶은 내용들이 중간중간 막 박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고문 표현들 같은 게 있어서 이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어가 아닌데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치에 같은 표현 보시면 단어 아니거든요. 사전 찾으면 안 나오세요. 근데 이 치에가 상자라는 의미의 한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모아두는 상자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으로 제가 안 드리면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짱호빙 요거는 쉽게 다 번역하셨고요. 네, 풀병, 짱후란 뜻이 풀이니까요. 이 쌀 밀가루 풀이잖아요. 그걸 담아놓는 병이고 꽌비 하면은 이것도 어휘가 아니에요. 사전에 안 나오는데 꽌 하면 시관의 습관이 된 비 하면 이게 이제 편벽이란 뜻이죠. 나쁜 습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오乱, 방해하다라는 어휘고요. 다오乱비슷한 뜻이죠. 소란을 피우다.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짠, 짠. 요거는 액체를 묻히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이죠. 예. 이런 것들 몇 개 아시면 이제 해석은 뒤에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해석을 하시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撞翻 하면 충돌하여 뒤집히다 라는 뜻이고요. 撞翻 하면 충돌하여 뒤집히다. 네. 지금 이제 또 1분 드릴 테니까요. 워에서 띠반상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쭉 한번 사선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서 읽어보세요. 네, 대충 보셨나요? 내용이 길죠. 근데 길어도 제가 개수 글자 항상 세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 250자에서 350자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350자 많아도 350자 안쪽에 있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실게요. 네. 我在平屋的南窗下暂设一张小桌子，上面按照一定的秩序而布置着稿纸、信笺、笔砚、墨水瓶、浆糊瓶、时表和茶盘等。不喜欢别人来任意移动，这是我读剧时的习惯。惯癖. 내가 그 1층 집에 남쪽 창 아래에 작은 책상을 이렇게 두고서 위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원고지랑 편지함, 먹과 벼루, 그리고 그 먹물 잉크병, 풀병, 시계, 닭이 등을 배열해 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가 오래 살 때의 습관이 든 오랜 어떤 편벽 같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작업할 때 했던 습관을 집이 이제 해방기 때 지식인들 집들 다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다 모여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인이 다 올라와서 다 같이 지내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 일상의 흐름을 깨자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중에 거기서 또 행복을 찾는다라는 그런 산문이거든요. 나는 그리고 我们大人 우리 어른들은 平常的举止 평소의 거동이 总是谨慎 굉장히 조심스럽고 시신 세심하고 端详 바르고 斯文 교양 있다. 例如 예를 들자면 그 먹을 갈거나 放笔 그 붓을 놓거나 倒茶등 차를 따를 때 말이다. 都小心从事 모두 조심조심하고 故桌上的布置每日依然 그래서 책상 위에 배치는 항상 똑같다. 不致破坏或扰乱 거기가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후에 바뀌는 이제 상황이 나오죠. 因为我的手足的惊觉已经由于屡受物理的教训而深深地养成一种警惕的惯性了. 왜냐하면 내 수족의 그 근육의 어떤 감각은 이미 여러 번 물리적인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습관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관성이 배게 된 것이다.
그런데 然而孩子们 이 바다 我的岸上 그런데 아이들이 내 책상 위에 올라가서는 就扰乱我的秩序 나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扰乱我的秩序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破坏我桌上的构图 내 책상 위에 구도를 다 헝클어뜨리고 毁损我的器物 내 물건들을 망가뜨렸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똑같은 범위 내에서만 동작을 하니까 근육이 거기서만 움직이게 관성이 배웠는데 애들이 오고 나서 질서를 막 이제 어지럽히게 된 거죠. 对，他们拿起自来水笔来一挥，洒了一桌子又一斤的冒水点，又把笔尖浇上浆糊瓶里。他们用劲儿拔开手笔的铜笔套，手被撞翻茶壶，壶盖打碎在地板上。애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쏟고 먹물을 또 옷에다가 묻혔습니다. 이거 찐저로 뭐라고? 어디요? 유바젠 비지엔 붓 끝을 어, 끝을 이렇게 묻힌 거죠. 짱호빙이. 네. 네, 붓끝을 풀병 안에다가. 풀병에다가 묻혔습니다. 참말입니다. 힘껏 또 볼펜통을 열고 찻잔에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찻잔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他们拿起自来水笔来一会，水笔 하면 이런 이제 붓이죠. 붓. 그 수묵화 그릴 때 이 서예할 때 쓰는 그 붓을 가지고 휙 이렇게 휙 휘둘렀다는 거예요. 쌀라 이 주어즈 그러고 나니까 온 책상하고 이 소매 가득히 모수에디엔 먹물방울이 튀었다. 요 바비젠 그리고 그 붓끝을 站在浆糊瓶里 풀병에다가 찍었다. 먹물에다 찍어야 되는데 풀병에다 찍었다. 그리고 용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마카이 그 열었다는 거예요. 마오비의 그 붓의 동비타오 여기 있죠 여기를 동비타오 이걸 팍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붓 끝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를 열었다라는 거니까 붓 다 망가뜨린 거죠. 붓을 다 망가뜨리고手被 装饭 자호 손으로 그 차 주전자를 넘어뜨리고 그랬더니 고가에 그 차 주전자 껍데기 그 뭐지 차 주전자 덮개 차 이렇게 덮개가 나쇠러 그 깨졌다라는 거죠. 차 뚜껑이 그 아래에서 깨졌다.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길진 않은데 평소에 안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진이라든지 이런 거 옷소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옷소매 그다음에 짠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잘 안 쓰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빨리 속도가 나가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냈잖아요. 제가 그 해 굉장히 탈락이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두 문제 올해 꼭 같이 봐두시고요. 2017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문제까지만 볼게요. 비문학.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비문학도 저희가 두 문제 내는데 그해 이슈가 됐던 신문 기사에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신문 기사나 이슈가 됐던 문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설이나 이런 데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많이 극심한 문제였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발생했을 뭐 증권 시장의 변화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나온 신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주제에서 제가 찾아볼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문장을 어떤 거를 고르지는 못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해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여가지고 냈었는데요. 인지호우驾驶 하면은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인데요. 음주 후 운전. 그 기준이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 100ml당 20mg이 있는 거래요. 그 지오징 함량이. 그러니까 아마 혈액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ml에서 20mg을 차지하면 이거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잡힌대요. 그리고 혈액이 100ml에서 80mg 이 이하 사이는 이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잡힌다고 하고요. 한국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이거 되게 과학적으로 표기한 거고요. 한국은 그냥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밀리리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거든요. 밀리리터 혈액은 물이니까요. 물은 리터로 표현하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지오징이라고 하면 알코올인데 알코올은 사실 그걸로 결정으로 증류시켜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그람으로 세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리터는 부피고 그람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쓰게 되면 계산법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0.02%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실 때 그냥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으로 이상이면 음주운전을 걸린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수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장 안에서는 어휘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실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의 수의자의 기준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다 쯔이지아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태를 만취한 상태의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취한 상태의 운전의 처벌 기준 역시 우리나라도 0.08% 이상이면 만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까지의 그 처벌 기준하고 0.2% 이상의 처벌 기준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쯔이지아 나오면 만취한 상태의 운전이라고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쥐려, 구류하다. 그러니까 쯔이지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서 구금이 되죠. 데리고 가서 경찰에서 술 깰 때까지 데리고 있어요. 구류하다. 띠아오샤오 하면은 이게 이제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수하여 취소하다, 면허를 취소하다, 면허 말소하다, 뭐 면허를 취소, 면허 정지시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길진 않아서 이 문제는 풀이는 다들 쉽게 하셨는데 약간 조금 해석이 좀 어색하기도 하다 싶은 부분도 있긴 했는데 예, 그래도 2017년도에는 문학 작품의 그 점수들이 높아서 탈락자는 뭐 비슷하게 유지됐었어요. 예. 한번 쭉 보세요. 这一架부터 始政까지 1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간단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醉驾和饮酒后驾驶怎么处罚？饮酒后驾驶机动车的，处暂扣6个月机动车驾驶证，并处10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 만취한 상태의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 차량을 운전하면 6개월의 면허 정지가 일어나고 거기 더불어 1,000원에서 2,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 잘하셨어요. 예. 인제어호驾驶 机动车 하면 여기서 갑자기 막히셨죠. 기동차, 기동차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그냥 차량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면 주 뭐에 처해진다죠? 짱扣. 예, 잘하셨어요. 6개월 그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그리고 2,000元 이상, 2,000元 이하 罚款, 1,000원에서 2,000위안 사이에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다음에 인부터 驾驶证까지. 移民酒后驾驶机动车被处罚， 处罚. 处罚。再次饮酒后驾驶机动车的，处10日以下拘留，并处1,000元以上1,000元以下罚款。吊销机动车驾驶证。음주 후에 차를 운전하는 것은 처벌받는다. 다시 운전을 하면 네네. 운전을 할 수가 취소된다. 취소되는 거. 벌금은 10일. 벌금은 10일 이하? 이하로 구금되고. 구금되고. 게다가 이게 면허 취소. 면허 취소된다. 그리고 네네네. 네, 잘하셨어요. 일단은 잘 안 돼도 꼭 끝까지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예. 인지어호 驾驶 机动车 被处罚. 인 여기서는 뭐뭐 한국어에서 뭐뭐 때문에죠. 근데 뭐 굳이 해석 안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문맥상. 음주 후 운전하여서 그 처벌을 받고 있는데 再次饮酒后驾驶机动车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10일 이하拘留, 10일 이상 구금이 되고 并处 2,000元 이상, 2,000元 이하 罚款,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지고 吊销机动车驾驶证, 자동차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만취 운전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김현수 가구님. 醉酒驾驶机动车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约束之酒醒吊索机动车驾驶证，依法追究刑事责任，5年内不得重新取得机动车驾驶证。 자동차 만취 운전을 한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네. 약속 정해진 유수지 술이 깨는 술이 깰 때까지. 구속을 하고 있나? 네네, 맞아요. 술이 깰 때까지 유수가 구속으로 해석하셔야 돼. 술이 깰 때까지 구속을 하고 자동차 면허증이 취소가 되며 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내에 다시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없다. 네네. 네, 잘하셨어요. 만취 상태의 운전은 되게 처벌이 이제 강한 거죠, 기준이. 그래서 만취 후에 운전한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속을 하며 즉시, 그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게 되며 5년 내에는 다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냥 쭉 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어요. 醉酒驾驶하고 饮酒后驾驶를 어떻게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서 시간을 많이 쓰시고
거기서 많이 감점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내용을 모르면 모르죠. 일반 음주 운전하고 만취후 운전을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평소에 이제 알지 않으셨으면 오번역을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는 제가 그 뽀뽀카오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통번역 수업 듣는 분들은 혹시 다른 과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통번역 심화에다가 오늘 공부한 거 PPT로 올려드릴게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비문학 2019년에 냈던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일본하고 우리 독도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다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뭐 독도 관련된 거를 그렇게 잘못 쓴 거를 그걸 고쳐라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고 이거는 이제 어려워서 낸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거를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낸 거예요. 이거는 350자가 아마 넘을 거예요. 양이 많습니다. 연습을 요 네 문제는 꼭 해보시고 특히 올해 이번 학기 끝나고 졸업하고 시험을 보실 분들은 한번 쭉 한국어로 잘 하고 띄어쓰기랑 맞춤법까지도 한번 연습을 다 해보십시오. 이 네 문제 중에서 아마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수업은 제가 아마 유튜브 라이브로 그냥 할 것 같기도 해요. 아직 학부장님하고 상의는 못 해봤는데 빨리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谢谢老师，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老师辛苦。 다음에 봬요. 네. 네.谴责 단어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谴责 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문 기사 등에서 많이 나오고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敦促라고 하면 재촉하다, 사전 찾으면 재촉하다라는 의미로 나올 텐데 여기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라고 번역을 하시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韩国谴责日本审定通过主张独岛主权的小学教科书. 예,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한번 뽑아와 봤고요. 평소에 제가 출제하는 문제보다는 글자 수는 좀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글자 수는 많은데 항상 그 출제할 때마다 포인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어떨 때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지 보려고 이제 번역이 어려운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금 이렇게 출제한 문제처럼 번역 자체는 쉬운데 빨리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양이 조금 많은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국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은유라든지 아니면 의역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문 그 번역이기 때문에 빨리 직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역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26日发表声明, 한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强烈谴责日本政府审定通过宣称独岛为日本领土的小学教科书.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선언한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심의 통과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라고 따로 가로해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声明强调独岛从历史、地理、国际法上都属于韩国固有领土，韩方敦促日本政府立即撤回相关举措. 성명에서는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상으로 모두 한국의 고유한 영토에 속하니 한국 정부는 속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 관련된 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声明说，日本政府应该意识到，这次审定通过的小学教科书在给小学生灌输错误的领土观念，这将对韩日两国发展面向未来的关系带来负面影响。 또 이 성명에서는 일본 정부는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의 심의는 초등학생에게 잘못된 영토 개념을 불러일으켜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한일 양국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日方应该直面历史教训，在后代教育问题上采取负责任的行动。 일본은 역사적인 교훈에 직시하고 후대의 교육 문제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当天下午，韩国外交部还召见了日本驻韩国大使长林安正，并就此提出抗议。 이날 오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강력한 항의를 표출하였습니다. 보통 여기 그 임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고유명사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저도 시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동사를 중복해서 발언하지 않으려고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합쳐서 빨리 번역하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据日本媒体报道，日本文部科学省26日公布了将从2020年度起开始使用小学教材审定结果。数套宣称主导是日本固有领土的小学教科书在审定中获得通过。 일본 매체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발표한 2020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교과서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러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내용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이 문제가 2017년 문제였죠. 2017년 문제였고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그 결과 이 교과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겠네요. 2017년 당시에 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사실 좀 하긴 했지만 2020년이 돼서 기출문제를 보는 지금 시점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규탄을 해서 과연 몇 건이나 철회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규탄하고 나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결과를 줄 건지를 당시에 만나서 약속이라도 받은 건지 그게 문득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출문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는 아까 풀이를 못해서 지금 추가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